이봐 할배. 당신 손녀 우리가 손 좀 봤어. 꽃다운 신입 하사 손녀의 얼굴을 피떡으로 만든 간부들. 면회 온 할아버지를 스폰서라 조롱했다가 헬기 타고 온 군단장 앞에서 오줌 지리며 참교육당하는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3사단 100골부대 위병소를 강타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보다 더 끔찍한 것은 칠흑 같은 내무반의 공기였다. 신입 하사 독고빈은 지금 개처럼 구르고 있었다. 야 독고빈. 행정보급관 왕대포 상사가 군화발로 독고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독고빈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입가에 터진 피딱지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눈을 깔아? 건방지게 하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왕대포는 독고빈의 머리채를 잡아 흙바닥에 처박았다.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던 병장 나석두가 담배 연기를 독고빈의 얼굴에 뿜어댔다. 행보관님, 2년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어제 제가 교육 좀 시킨다고 시켰는데 몸뚱이가 뻣뻣해서 영맛이 안 납니다. 나 병장. 내가 교육을 덜 시킨 거 아니야? 여자라고 봐주지 말라니까. 군대가 장난이야? 왕대포가 독고빈의 배를 다시 한번 짓밟았다. 억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독고빈은 이을 악물고 비명을 삼켰다. 소리를 내면 더 맞는다. 그것이 지난 3개월간 이곳 지옥에서 배운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다. 독고빈은 임관 성적 1등으로 졸업한 엘리트였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멋진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자원에서 온 최전방 100골부대였다. 하지만 현실은 군대가 아니었다. 이곳은 계급장을 앞세운 짐승들의 소굴이었다. 왕대포와 나석두를 위시한 부대 내의 카르텔은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그들은 신입 간부들을 길들이기 위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여군인 독고빈은 그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다. 일어나. 왕대포의 명령에 독고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오늘 사단장님 순시 있는 거 알지? 행여나 주둥이 잘못 놀려서 내 귀에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날은 내 제삿날인 줄 알아. 알겠나?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알겠습니다. 독고빈이 악을 쓰며 대답했다. 왕대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뺨을 툭툭 쳤다. 얼굴 꼬라지하고는 어디 가서 넘어졌다고 해. 훈련하다가 굴렀다고 하라고. 멍청하게 맞았다고 징징대지 말고. 요즘 군대가 좋아져서 찌르면 다 될 것 같지?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오줌 지릴걸. 왕대포와 나석두가 낄낄거리며 행정반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독고빈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신고하고 싶었다. 헌병대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단 헌병대장과도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 지난번 소원 수리를 썼던 김하사는 오히려 무고죄로 뒤집어쓰고 불명예 전역을 당했다. 이곳은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그 시각 부대 위병소 앞에는 검은색 구형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광이 번쩍거리는 차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낡은 가죽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했다. 그는 독고빈의 할아버지 독고불패였다. 독고불패는 지팡이를 짚고 위병소로 걸어갔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일병이 그를 막아서며 소리쳤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독고불패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말했다. 면회 왔다. 독고빈 하사라고 있지? 내가 그 아이 하랩이다. 위병소 조장이었던 하사가 거들먹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독고빈을 괴롭히는 무리 중 하나인 조두광 하사였다. 조두광은 독고불패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독고빈 하사? 아, 그 폐급 하사 말입니까? 면회라니. 지금 훈련 중이라 면회 안 됩니다. 돌아가시죠. 훈련? 오늘 주말인데 무슨 훈련인가? 그리고 가족 면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되는 걸로 아네만. 독고불패의 차분하지만 묵직한 목소리에 조두광은 기분이 상했다. 감히 민간인 늙은이가 군인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아, 이 영감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빨리 차 빼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재수없게. 조두광이 손을 휘휘 저으며 팔이 쫓는 신용을 했다. 독고불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손녀가 곤란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라도 한 통 하게 해주게. 손녀 얼굴 본 지가 반년이 넘었어. 야, 이 영감탱이 진짜 끈질기네. 야, 일병. 가서 내쫓아. 조두광의 명령에 위병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때 안쪽에서 순찰을 돌던 왕대포 상사가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충성. 아, 행보관님. 웬 늙은이가 독고빈 하사 면회 왔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독고빈? 왕대포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독고불패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낡은 옷차림에 꼬장꼬장해 보이는 늙은이. 왕대포의 머릿속에 더러운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할배. 독고빈이랑 무슨 사이야? 할아버지 맞아? 그렇다네만. 왕대포가 킬킬거리며 조두광에게 귓속말을 했다. 하지만 독고불패의 귀에는 토시 하나 빠짐없이 똑똑히 들렸다. 야, 저거 봐라. 딱 사이즈 나오지 않냐? 할아버지는 무슨. 전현 저거 스폰서네 스폰서. 원조교재 그런 거 있잖아. 주말마다 외박 나가서 몸 대주고 용돈 받는 거. 아, 행보관님 진짜입니까? 와, 대박이네. 어쩐지 독고빈 그년이 돈이 어디서 나서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나 했습니다. 그렇지? 얼굴 반반한 년들이 꼭 저렇게 늙은 돈줄 하나씩 끼고 산다니까. 야, 영감. 솔직히 말해봐. 독고빈이랑 잤지? 얼마 줬어? 늙어서 힘이나 쓰겠어? 왕대포가 독고불패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했다. 위병소 병사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독고불패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팡이의 나무 손잡이가 으스러질 듯 소리를 냈다.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쳤다. 베트남 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들었고 대간첩 작전에서 수많은 적을 사살하며 별을 3개나 달았던 그였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지만 군인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에게 눈앞의 이 쓰레기들은 용서받지 못할 적이었다. 무엇보다 금쪽 같은 내 손녀를 창녀 취급했다. 자네들, 지금 한 말 책임질 수 있나? 독고불패의 목소리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게 깔렸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을 못한 왕대포는 여전히 비죽거렸다. 책임? 아이고 무서워라. 책임 못 지면 어쩔 건데? 칠 테면 쳐봐. 이 늙은이야. 여기 군대야. 민간인이 군인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합의금 물어줄 돈은 있나 몰라. 왕대포가 얼굴을 들이밀며 깐죽거렸다. 아, 그리고 독고빈 그년 얼굴 꼴 좀 보고 놀라지나 마. 훈련하다가 좀 다쳤으니까. 밤일해줄 상태는 아닐 거야. 크크크. 독고빈이 다쳤다. 얼굴 꼴이 말이 아니다.
그 말이 독고불패의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다. 그래. 군대지. 군대는 계급이고 명령이다. 독고불패가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예. 필승. 형님. 아니 각하. 나승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 육군 5군 단장 나승리 중장이었다. 나 장군. 나다. 지금 당장 백골부대 위병소로 헬기 띄워. 예. 백골부대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손녀가 있는 부대다. 와서 직접 봐라. 내가 지휘하는 군단 꼬라지가 아주 예술이다. 10분 준다. 10분 내로 안 오면 내 손으로 이 부대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뚝. 독고불패는 전화를 끊고 왕대포를 노려보았다. 살기였다. 수십 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맹호의 살기가 늙은 육신을 뚫고 뿜어져 나왔다. 왕대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방금까지 보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거대한 산이었다. 너희들은 오늘 군복 벗을 준비해라. 아니 옷 벗는 걸로 끝나면 다행일 거다. 뭐야 당신.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왕대포가 더듬거렸다. 기다려라. 내 놈들이 말한 그 뒷배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 줄 테니까. 독고불패는 지팡이를 땅에 쿵 찍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금이 쩍 갈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힘이 아니었다. 분노한 삼성 장군 예비역 독고불패의 전쟁 선포였다. 잠시 후 멀리서 두두두두 하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며 다가오는 것은 5군단 사령부 소속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 편대였다. 철원의 하늘이 뒤집히고 있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철원 평야의 정막을 찢어발기는 굉음은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의 나팔 소리였다. 5군단 사령부 직할 항공대 소속 블랙호크 헬기 3대가 백골부대 위병소 앞 연병장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강력한 하강풍에 흙먼지가 태풍처럼 일어났다. 위병소 지붕이 뜯겨나갈 듯 덜컹거렸고 왕대포 상사와 조두광 하사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왕대포가 비명을 질렀지만 헬기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다리 사이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본능적인 공포였다. 저 헬기에 찍힌 별 3개. 성판이 번쩍이는 것을 본 순간 그의 뇌세포는 사고를 정지했다. 헬기가 채 착륙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흙먼지를 뚫고 튀어나온 인물은 전투복 차림의 거구였다. 베레모에 박힌 별 3개가 햇빛을 받아 서슬 퍼런 빛을 뿜어냈다. 5군 단장 나승리 중장이었다. 그는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위병소 앞에 서 있는 독고불패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 뒤로 작전참모, 헌병대장, 주임원사 등 군단의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뛰어내려 뒤를 따랐다. 왕대포와 조두광은 그 자리에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나승리는 독고불패 앞에 이르자마자 군화 뒤축을 부딪히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헬기 소음마저 뚫고 들어왔다. 충성. 5군 단장 중장 나승리. 각하의 부름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독고불패는 지팡이를 짚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나승리의 경례를 받았다. 늦었다. 12분이 지났어. 죄송합니다. 각하. 오는 길에 바람이 거세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천하의 군단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쩔쩔매고 있었다. 왕대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저 노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군단장이 저러는가? 스폰서? 원조교제?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독고불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대포와 조두광을 가리켰다. 저놈들이 나보고 내 손녀 스폰서라고 하더군. 늙은이가 밤일은 제대로 하겠냐고 묻던데.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나승리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다. 그의 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나승리는 망설임 없이 왕대포에게 다가가 군화발로 그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억소리도 못 내고 왕대포가 뒤로 나뒹굴었다. 군단장이 직접 병사를, 그것도 상사를 구타하는 초유의 사태였지만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승리는 쓰러진 왕대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내 놈 눈가래는 저분이 누군지 안 보이나. 이게만도 못한 새끼야. 저분은 베트남 맹호부대 전설이자 전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신 독고불패 장군님이시다. 내 놈들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분이란 말이다. 왕대포의 얼굴이 사색이 되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육군 참모총장. 살아있는 전설. 독고빈 하사의 할아버지가 그런 거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 장군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왕대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옆에 있던 조두광은 이미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 독고불패가 나승리의 어깨를 잡았다. 그만. 내 손 더럽히기 싫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빈이. 내 손녀 빈이 지금 어디 있나? 당장 확인하겠습니다. 야 헌병대장. 사단장 호출해. 그리고 이 부대 대대장 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튀어오라고 해. 1분 준다. 나승리의 고함에 헌병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대대장실. 대대장 마동팔 중령은 발을 책상 위에 올리고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그때 행정병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위병소에 헬기가 떴습니다. 군단장님 오셨답니다. 뭐? 군단장님이 왜 와? 연락도 없이. 그게 사색이 되셔서 대대장님 지금 당장 튀어오랍니다. 안 오면 총살시키겠답니다. 뭐야? 마동팔은 전투와 끈도 제대로 매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병장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헐떡거리며 위병소로 달렸다. 멀리서 봐도 살벌한 분위기였다. 별 3개가 번쩍이는 군단장 옆에 웬 민간인 노인이 서 있었고 자신의 부하인 왕대포 상사가 피떡이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충성. 대대장 중령 마동팔. 짝. 경례가 끝나기도 전에 나승리의 손바닥이 마동팔의 뺨을 후려쳤다. 마동팔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내가 대대장이냐? 부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감히 하사 나부랭이들이 장군님을 능욕해. 그리고 독고빈 하사 어디 있어? 당장 데려와. 독고빈 하사 말씀이십니까? 지금 행정반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해. 독고불패가 앞장섰다. 그의 걸음은 지팡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빨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까 왕대포가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얼굴 꼴 좀 보고 놀라지나 마. 훈련하다가 좀 다쳤으니까. 불길한 예감이 독고불패의 전신을 휘감았다. 일행은 행정반이 있는 본청 건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이 군단장과 헌병들의 등장에 기겁하며 벽에 붙어섰다. 행정반 문 앞. 독고불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행정반 안은 난장판이었다. 바닥에는 서류 뭉치가 널려 있었고 구석에는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그리고 그 구석진 곳. 철제 캐비닛 옆에 조그만 체구의 여군이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야 독고빈. 거기도 닦고 저기도 닦으라고.
동작 봐라. 빠져가지고. 병장 나석두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과자를 씹으며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어이 조하사 왔냐? 그 영감탱이 보냈냐? 대답이 없자 나석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지옥의 사자들일 것이다. 눈이 뒤집힌 오군단장. 살기를 뿜어내는 백발의 노인. 그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 나석두가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떨어뜨렸다. 독고불패의 시선은 나석두를 지나쳐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손녀에게로 향했다. 비나. 익숙한 목소리에 걸레질하던 손이 멈췄다. 독고빈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독고불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독고빈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왼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핏물이 말라 있었다. 뺨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고 목덜미에는 담뱃불로 지진 화상 자국이 보였다. 머리카락은 쥐어뜯겼는지 듬성듬성했고 군복 상의는 흑투성이었다. 할아버지. 독고빈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비참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 보지 마. 독고빈이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다. 독고불패가 지팡이를 내던지고 달려가 손녀를 끌어안았다. 앙상하게 마른 몸이 품 안에서 바스라질 것 같았다. 피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짙은 절망의 냄새가 났다. 누구냐? 독고불패가 손녀를 안은 채 나직하게 물었다. 누가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승리 군단장이 나석두의 뒷덜미를 잡아들어 올렸다. 나석두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 쳤다. 이 새끼냐? 이 새끼가 그랬냐? 독고빈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석두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독고불패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서 눈물 대신 시뻘건 피눈물이 흐를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지팡이 끝이 나석두의 미간을 겨누었다. 전원 집합시켜. 이 부대 간부, 병사, 취사병 하나까지 싹 다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독고불패의 명령에 나승리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비상소집, 전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 5분 내로 안 모이면 전원 영창 보낸다고 전해. 백골부대의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는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지옥의 서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연병장은 살벌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대대 병력 500명이 완전 군장 상태로 도열해 있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연단 위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독고불패가 그곳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5군단장 나승리 중장, 3사단장 백두산 소장, 연대장, 대대장이 차려자세로 서 있었다. 별들의 숫자만 합쳐도 7개였다.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연단 바로 앞에는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행보관 왕대포 상사, 위병조장 조두광 하사, 그리고 독고빈을 직접적으로 괴롭혔던 병장 나석두와 그 패거리 5명. 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독고불패 옆에는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독고빈이 앉아 있었다. 붕대를 감은 얼굴이 더욱 처참해 보였다. 독고불패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독고빈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 독고불패가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30년 전 이 부대에서 대대장을 했었다.
그때는 춥고 배고팠지만 적어도 전우를 짐승처럼 대하지는 않았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방패다. 그런데 너희는 그 방패로 아군의 등을 찍었다. 힘없는 신입 하사를, 그것도 여군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구타하고 희롱해. 그게 군인이 할 짓인가? 그게 사내 새끼들이 할 짓이야. 독고불패가 소리를 지르자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다. 왕대포. 네. 네. 장군님. 왕대포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대답했다. 내가 행정보급관이라며. 병사들을 관리하고 간부들을 챙겨야 할 놈이 앞장서서 부조리를 조장해. 내 손녀가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라고 했지. 그래. 내가 확인시켜주마. 독고불패가 나승리에게 손짓했다. 나승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독고불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왕대포의 얼굴에 뿌렸다. 이게 내 재산 목록이다. 강남 빌딩 3채. 경기도 땅 30만 평. 현금 자산만 500억이다. 내 손녀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그런데도 편한 길 마다하고 군인이 되겠다고 자원해서 왔다. 너 같은 쓰레기 밑에서 개처럼 구르면서도 단 한 번도 집에 손 벌린 적 없는 아이다. 그런 아이를 창녀 취급해. 왕대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 그리고 권력.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 중에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나석두. 독고불패의 시선이 병장 나석두에게 꽂혔다. 나석두는 오줌을 지려 바지가 축축했다. 내 놈이 내 손녀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나.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법이 무서운 줄은 아나 보지. 하지만 나는 오늘 군법 따위는 논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민간인이고 이건 개인적인 복수니까. 독고불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를 거꾸로 잡았다. 단단한 박달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웬만한 몽둥이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나 장군. 눈 감아. 아닙니다. 똑똑히 지켜보고 배우겠습니다. 악을 어떻게 처단해야 하는지. 나승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독고불패가 단상을 내려와 나석두 앞으로 걸어갔다. 이건 내 손녀가 흘린 피의 값이다. 퍼. 지팡이가 나석두의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나석두가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지만 묶인 몸이라 피할 곳이 없었다. 이건 내 손녀가 흘린 눈물의 값이다. 퍼. 이번에는 종아리였다. 독고불패의 매질은 정확하고 잔혹했다. 급소는 피하되 고통은 극대화하는 타격. 그것은 수많은 실전에서 익힌 살인 기술의 변형이었다. 그리고 이건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값이다. 퍼. 퍼. 나석두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가해자 병사들, 그리고 왕대포와 조두광까지 독고불패의 지팡이 세례를 피할 수 없었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다. 지켜보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침조차 삼키지 못했다. 3사단장 백두산 소장조차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저것은 폭행이 아니었다. 정의 구현이었다. 한참의 매질 끝에 독고불패가 숨을 몰아쉬며 멈췄다. 바닥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인간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독고불패는 다시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대대장 마동팔을 바라봤다. 대대장. 네. 중령 마동팔. 너는 몰랐다고 변명하겠지. 하지만 부하의 잘못은 지휘관의 책임이다. 부대 관리를 방임하고 묵인한 죄. 내 놈도 옷 벗을 준비해라. 헌병대. 이놈들 싹 다 끌고 가서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군 검찰에 넘겨서 법정 최고형 때리라고 해.
내가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유능한 변호사 사서 이놈들 사회에 발 못 붙이게 만들 테니까.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죄인들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연병장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독고불패는 다시 자리에 앉아 손녀를 바라봤다.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독고빈.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그제야 독고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할아버지. 으흐.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 가자.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내가 맹세하마. 독고불패가 독고빈을 품에 안았다. 그 강인하던 노장의 어깨도 흐느낌으로 들썩였다. 나승리 군단장이 조용히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삼사단장. 똑바로 들어. 오늘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썩은 뿌리는 모조리 뽑아낸다. 부대 내 모든 부조리 전수 조사해서 보고해. 하나라도 숨기다가 걸리면 너도 옷 벗을 각오해. 알겠습니다. 사단장의 복창 소리가 메아리 쳤다. 독고불패는 손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들에게 구한다. 전우는 가족이다.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맡고 있는데 침묵하는 건 공범이다. 앞으로 내 손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온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이 나라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 독고불패가 독고빈을 데리고 헬기로 향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공포가 아닌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헬기 프로펠러가 다시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독고빈을 괴롭힌 배후에는 더 큰 악의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 단순히 부대 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방부 조달 비리와 얽힌 거대한 비리 사슬이 이 작은 부대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다. 독고불패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이제 시작이다. 내 손녀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헬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철원의 붉은 노을이 그들의 귀환을 비추고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군 의료기관이라 불리는 이곳 VIP 병동 7075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내는 전자음만이 이곳에 생명이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독고불패는 침대맡에 앉아 석고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손녀 독고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환자 상태 브리핑해. 독고불패가 입을 열었다. 건조하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주치의이자 병원장인 1000명의 소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차트를 펼쳤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개골 미세골절 및 뇌진탕 소견. 안화 골절로 인한 시신경 압박이 있었으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갈비뼈 5번, 6번 골절. 복부 장기 중 비장에 파열 흔적이 있어 지혈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천명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독고불패의 눈썹이 꿈틀했다. 계속해. 전신에 다발성 타박상과 화상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등 쪽에 담배나 뜨거운 금속으로 지진 듯한 3도 화상 자국이 10군데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여 탈수 증세가 동반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고문입니다. 전쟁 포로에게나 가해질 법한 수준의 고문입니다. 우직근. 독고불패가 잡고 있던 의자 팔걸이가 부러져 나갔다. 강화 플라스틱이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다. 고문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약물을 먹이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고불패는 눈을 감았다. 지옥이었다. 꽃다운 23 손녀가 겪었을 지난 3개월은 지옥 그 자체였다. 약을 먹이고 짐승들이 달려들어 짓밟았다. 살려달라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가봐. 네. 각하.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병원장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독고불패는 손녀의 앙상한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액체가 손등을 적셨다. 비나. 하레비가 맹세한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해주마.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독고불패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그가 현역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설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첫 번째 통화. 나다. 독고불패다. 지금 어디냐? 충성. 각하. 강원도 인제에서 멧돼지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야수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고의 인간병기, 별명이 식인곰이라 불리던 곰바우 원사였다. 사냥은 그만하고 내려와라. 진짜 사냥감이 생겼다. 짐승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잡아야겠다. 좌표만 찍어주십시오. 목덜미를 물어뜯으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통화. 자네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나? 도청 장비 만지작거리는 거. 크크. 각하. 오랜만이십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주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군요.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음침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장 출신이자 정보전의 대가 독사 표독한이었다. 내 손녀가 당했다. 백골부대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뒤를 캐라. 누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뒤에 어떤 썩어빠진 놈들이 기생하고 있는지 뿌리까지 뽑아내라. 재밌겠군요. 백골이라. 3, 4단 쪽에 쥐새끼들이 많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일시간이면 족보부터 내연녀 계좌번호까지 털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통화. 박살낼 준비해라. 예. 폭파 전문가가 말이 많아. 터트릴 준비하라고. 전 공병 여단장이자 폭파의 신 다이너마이트 장폭파 준장이었다. 독고불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린 성남시의 야경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5군 단장 나승리 중장이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각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 왕대포 상사와 조두광 하사 그리고 가해 병사들을 신문했습니다. 헌병대에서 족치니까 술술 불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단순히 왕대포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왕대포가 믿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독고 하사를 괴롭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승리가 품에서 피 묻은 군용 조끼 하나를 꺼냈다. 독고빈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다. 방탄조끼였다. 이걸 보십시오. 독고불패가 방탄조끼를 받아들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독고불패가 주머니 칼을 꺼내 조끼의 배 부분을 찢자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방탄 플레이트가 아니었다. 압축 스티로폼과 얇은 철판이었다. 이게 뭐냐? 가짜 방탄조끼입니다. 독고빈 하사가 보급개원으로 일하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방탄조끼 2,000벌이 전부 이런 불량품이었습니다. 이걸 상부에 보고하려고 하니까 왕대포가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독고 하사가 굴하지 않고 사단 감찰부에 찌르겠다고 하니 그때부터 집단 괴롭힘이 시작된 겁니다.
입을 막으려고요. 왕대포 뒤에는 군수사령부 소속의 별이 하나 껴 있습니다. 이 불량 장비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놈입니다. 독고불패의 손에 쥐어진 가짜 방탄판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스티로폼 조끼를 입혀 돈 몇 푼 처먹겠다고 병사들 목숨을 팔아 독고불패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매국이었다. 반역이었다. 그 별이 누구냐? 군수참모부 차장 추돈식 소장입니다. 별명은 돈벌레입니다. 추돈식. 독고불패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과거 자신의 밑에서 군수과장으로 있을 때 횡령건으로 영창을 보낼 뻔했던 놈이었다. 정치줄을 잡고 살아남아 별까지 달았단 말인가. 나 장군. 5군단 병력 움직일 수 있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탱크를 몰고 국방부로 돌진하라고 하셔도 하겠습니다. 아니, 군대가 움직이면 시끄러워져. 놈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다. 은밀하고 확실하게 목을 따야 한다. 독고불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코트를 걸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은퇴한 노인이 아니었다.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내 부하들이 오고 있다. 오늘 밤 사냥을 시작한다. 새벽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허름한 당구장 지하실. 간판도 없는 이곳은 과거 독고불패가 비밀 작전을 구상할 때 쓰던 안전가옥이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5명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다. 평균 연령 60세.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현역 특수부대원들보다 더 살벌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각하. 곰바우 원사가 굵은 팔뚝을 드러내며 경례했다. 옆에는 날카로운 눈매에 표독한 폭발물 전문가 장폭파, 저격의 명수 한방에 그리고 무술 합계 20단인 격투 귀신 최무술이 서 있었다. 이들은 독고불패의 7군단 시절 가장 위험한 임무만을 도맡아 했던 그림자 부대였다. 일명 칠성파. 조폭 이름 같지만 그들의 별이 합쳐지면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독고불패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쳤다. 목표는 2군데다. 하나는 불량 방탄조끼를 납품한 군수업체 미래테크. 인천 남동공단에 있다. 또 하나는 그 뒷배를 봐주는 추돈식 소장이 자주 출몰하는 강남의 요정 골든 팰리스다. 표독하니 노트북 화면을 띄웠다. 미래테크 사장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아니 본명이 사기운인데 진짜 사기꾼입니다. 바지 사장이고 실소유주는 추돈식의 처남입니다. 오늘 밤 창고에서 증거 인멸을 위해 불량 조끼들을 빼돌린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곰바우 최무술. 너희는 인천으로 가라. 트럭 한 대도 내보내지 마라. 바퀴를 터트리든 운전자를 접어서 트렁크에 넣든 상관 안 한다. 접수했습니다. 아주 곱게 접어드리겠습니다. 곰바우가 우두둑 손가락 뼈 소리를 냈다. 장폭파 한 방에. 너희는 골든 팰리스 외곽을 잡아. 도주로를 차단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 맡겨주십시오. 입구에 클레이모어 하나 설치해 두겠습니다. 민간인 구역이다.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채. 알겠습니다. 독고불패가 마지막으로 표독판을 봤다. 너는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간다. 각하. 지팡이만 가지고 가실 겁니까? 이거면 충분해. 독고불패가 박달나무 지팡이를 바닥에 짚었다. 인천 남동공단 미래테크 물류창고. 으슥한 밤을 틈타 대형 트럭 5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문신을 한 건달 수십 명이 박스를 나르고 있었다. 야 빨리빨리 날라. 오늘 새벽까지 이거 다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추 장군님이 시킨 거야. 현장 소장인 깡패 두목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창고 정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찌그러져 날아갔다. 육중한 철문이 종이 비행기처럼 날아와 트럭 앞유리에 박혔다. 뭐야? 먼지 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두 개가 걸어 들어왔다. 곰바우와 최무술이었다. 누구야 당신들? 건달들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몰려들었다.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곰바우가 하품을 하며 귀를 팠다. 야 무술아, 너 몇 명 맡을래? 형님 나이도 있으신데 10명만 하십시오. 나머지 20명은 제가 몸풀기로 하겠습니다. 건방진 놈. 내기할까? 누가 먼저 끝내나? 좋습니다. 진 사람이 소주 사기.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두 괴물이 달려들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학살이었다. 곰바우의 주먹이 건달의 명치에 꽂히자 억소리와 함께 건달이 3미터를 날아가 박스 더미에 처박혔다. 최무술은 현란한 발차기로 순식간에 3명의 턱을 돌려놓았다. 으악! 내 팔! 살려주세요. 다리가 반대로 꺾였어. 비명과 뼈 부러지는 소리가 타악기 연주처럼 울려 퍼졌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30명의 건달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곰바우가 덜덜 떨고 있는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았다. 야, 사장 어디 있어? 그리고 장부 어디다 숨겼어? 사무실 금고에. 살려만 주십시오 형님. 형님? 내가 왜 내 형님이냐? 난 군인이다. 곰바우가 소장을 집어 던지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군남용 방탄조끼라고 적힌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나를 뜯어보니 역시나 스티로폼 쓰레기였다. 이런 걸 우리 후배들한테 입혔다고. 곰바우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박스를 발로 차버렸다. 같은 시각. 강남의 최고급 요정 골든 팰리스. 지하 3층 VVIP 룸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추 장군님. 이번 건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사 계집애 하나 때문에 시끄러울 뻔했는데 왕대포 그 친구가 입단속은 잘했나 봅니다. 미래 테크 사장 사기훈이 양주를 따르며 아부를 떨었다. 맞은편에는 배가 남산만 하게 나온 추돈식 소장이 기생들을 양옆에 끼고 껄껄 웃고 있었다. 걱정 마. 군대라는 곳이 원래 그래. 덮으면 그만이야. 독고빈 그년이 좀 독종이긴 했는데 이번에 아주 병신을 만들어놨으니 제 발로 나갈 거야. 안 그래도 왕 상사가 아주 교육을 잘 시켰더라고. 크하.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이 방탄조끼 사업 다음에는 신형 전투화 사업인 거 아시죠? 밑창을 재생 곰으로 쓰면 마진이 40%는 남습니다. 좋아. 내 목만 확실히 챙겨줘. 그들이 건배를 하려는 순간. 쾅! 두께 10cm의 방음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문짝이 날아와 술상 위를 덮쳤다. 양주병과 안주 접시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어떤 새끼야? 추돈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자욱한 먼지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 들어왔다.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독고불패였다. 추돈식. 술맛 좋나 보군. 추돈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독고불패 장군님? 아니 각하께서 여긴 어떻게? 내 놈이 내 손녀 피값을 술값으로 쓰고 있다길래 받으러 왔다. 독고불패 뒤로 표독한이 따라 들어왔다. 표독한은 캠코더를 들고 방 안의 풍경을 찍고 있었다. 이거. 현역 소장님이 민간업자랑 룸살롱에서 작당 모이라. 게다가 옆에 아가씨들은 미성년자 같은데? 군법 회의감이 아니라 뉴스 일면 감이네. 사기훈이 눈치를 보다가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이 늙은이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사기운이 독고불패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독고불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휙, 퍽. 독고불패의 지팡이가 빛의 속도로 움직였다. 사기운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칼이 떨어지고 사기운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아, 내 손. 독고불패는 지팡이 끝으로 사기운의 목을 눌러 벽에 고정시켰다. 움직이면 기도를 부숴버리겠다. 그리고 시선은 추돈식을 향했다. 추 소장. 아니 추돈식. 옷 벗을 준비는 되었나? 아니 감옥 갈 준비는 되었나? 추돈식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줌을 지린 바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가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 손녀가 스티로폼 조끼 때문에 맞아서 병신이 될 뻔했는데 오해. 독고불패가 천천히 추돈식에게 다가갔다. 그 위압감에 방 안의 공기가 짓눌리는 듯 했다. 골든 팰리스 룸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독고불패는 사기운을 기절시켜 구석에 던져두고 추돈식의 멱살을 잡았다. 말해. 내 놈 윗선이 누구야? 너 같은 소장 나부랭이가 혼자서 2,000벌 납품 비리를 저질렀을 리가 없어. 국방부 조달본부에 누가 있나? 설마 저를 때리시려는 건 아니겠죠? 저 현역 장성입니다. 민간인이 장군을 폭행하면. 짝.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독고불패의 손바닥이 추돈식의 뺨을 갈겼다. 고개가 90도로 꺾였다. 이빨 하나가 튀어나와 바닥에 뒹굴었다. 나는 민간인이기 전에 내 놈 상관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 가족이다. 군법? 좋아하네. 내 놈이 저지른 짓이 군법으로 사형감이라는 건 알고 있나? 표독한이 옆에서 거들었다. 군형법 제65조. 불량한 음식을 공급하거나 피복을 지급하여 병력을 약화시킨 자. 전시는 사형. 평시는 5년 이상의 징역. 근데 거기에 뇌물수수, 폭행교사, 횡령까지 더하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콩밥 드시겠네. 추돈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박태산 중장님. 국방부 전력지원관리실장 박태산 중장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습니다. 박태산. 독고불패의 눈이 가늘어졌다. 육사 후배이자 군내 사조직 하나회의 잔당이라 불리던 정치군인. 그놈이 몸통이었나.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경찰차 소리가 아니었다. 군용 헌병대 사이렌 소리였다. 나승리 5군단장이 이끄는 헌병대가 골든 팰리스를 포위했다. 문 열어. 군단장이다. 나승리가 헌병들을 이끌고 룸으로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들과 추돈식의 추한 꼴을 보고 혀를 찼다. 추 소장. 꼴이 아주 볼만하군.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추돈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군수참모부 차장이야. 닥쳐. 계급장 떼기 전에 조용히 해. 나승리가 일갈했다. 추돈식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독고불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기운의 장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군인들의 명단과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국방부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각하. 인천 쪽도 정리됐답니다. 곰바우 녀석이 창고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놨더군요. 불량 조끼들은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표독한이 보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시작이야. 박태산 그놈 목을 따러 가야지. 박태산 중장은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습니다. 들어가시려면 절차가 복잡할 텐데요. 절차? 내가 절차다. 독고불패는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전장의 불꽃이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대회의실.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전력지원관리실장 박태산 중장은 거만하게 앉아 신형 장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번에 도입할 신형 방탄조끼는 최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예산은 50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번 사업으로 떨어질 콩고물이 얼마인가? 은퇴 자금은 이걸로 해결이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다. 누구야? 회의 중에 박태산이 소리쳤다. 하지만 들어오는 인물을 보고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독고불패, 전설의 삼성 장군, 그리고 그 뒤로 5군단장 나승리, 3사단장 백두산,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추돈식과 미래 테크 사장이 줄줄이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독고 선배님,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독고불패는 장관의 말은 무시하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박태산은 뒷걸음질 쳤다. 자네가 박태산인가? 네. 예. 그렇습니다만. 브리핑 잘 들었다. 최첨단 소재, 생존성. 독고불패가 가져온 가짜 방탄조끼를 회의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리고 지팡이로 내리쳤다. 조끼가 찢어지며 하얀 스티로폼 가루가 눈처럼 흩날렸다. 회의실 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이게 자네가 말한 최첨단 소재인가? 스티로폼이 총알을 막아주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 추돈식 말해봐. 끌려온 추돈식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박태산 실장님이 시키셨습니다. 불량품 납품받고 차액으로 비자금 만들라고요. 저기 장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나승리가 장부를 들어 보였다. 박태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건 음모입니다. 모함입니다. 모함? 내 손녀가 이 사실을 알렸다가 저놈들이 사주한 부하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다. 이게 모함이야? 독고불패가 박태산의 멱살을 잡아 단상 아래로 패대기 쳤다. 박태산이 꼴사납게 굴러떨어졌다. 장관, 자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자네 부하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방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어. 이게 군대인가? 이게 나라야? 독고불패의 사자 후에 회의실 유리가 진동했다. 장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헌병대, 당장 박태산 체포해. 그리고 관련자 전원 색출해서 압수수색 들어간다. 감찰실장 뭐해? 당장 움직여. 장관의 고함에 헌병들이 들이닥쳐 박태산을 제압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억울해. 박태산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독고불패는 끌려가는 박태산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거대한 비리의 사슬이 끊어졌다. 하지만 독고불패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병원에 누워있는 손녀가 눈에 밟혔다. 그날 오후, 독고불패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있는 독고빈이 보였다.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붓기가 많이 빠진 상태였다. 할아버지. 독고빈이 링거 꽂은 손을 흔들었다. 빈아, 일어났느냐? 뉴스 봤어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하셨다면서요. 그래. 이제 나쁜 놈들은 다 잡혀갔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독고불패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할아버지한테 짐만 되고. 아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야. 넌 그 무서운 곳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 내가 나보다 훌륭한 군인이다.
내가 자랑스럽다. 독고불패의 말에 독고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녁. 해야겠죠? 몸도 이렇게 됐고. 독고빈이 힘없이 말했다. 군인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다. 하지만 독고불패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다.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야. 내가 원한다면 하레비가 아니 오군단 전체가 너의 등 뒤를 지켜줄 거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곰바우, 표독한 등 칠성파 노장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 그리고 곰 인형이 들려 있었다. 아가씨, 아니 하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곰바우가 곰 인형을 내밀며 쑥스럽게 웃었다. 이분들은 내 옛 부하들이다. 좀 험상궂게 생겼어도 속은 따뜻한 놈들이야. 너 복수해주려고 아주 날아다녔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독고빈이 환하게 웃었다. 병실 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지옥 같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독고빈이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개혁된 부대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곳은 과거 독고불패가 지휘하던 비밀 특수부대의 안전가옥이자 훈련장이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수풀로 둘러싸인 이곳에 봄바람 대신 피와 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퇴원한 독고빈은 이곳으로 왔다.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골마 있었다. 밤마다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다. 왕대포의 비릿한 웃음소리, 나석두의 주먹질,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 그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헛구역질을 했다. 언제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만 있을 거냐. 새벽 4시. 독고불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전투복 한 벌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다시 군복 입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독고빈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꼈다. 독고불패는 침대맡에 전투복을 던졌다. 도망치는 건 자유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약하면 세상은 또다시 너를 짓밟을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막아줬지만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널 지켜주지? 평생 숨어서 살 테냐? 독고불패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뼈아픈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선택해라.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포식자가 될 것인지. 독고빈은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을 만지작거렸다. 억울했다. 분했다. 자신을 괴롭힌 놈들은 감옥에 갔지만 그 공포심이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참을 수 없이 싫었다. 독고빈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도끼로 바뀌었다. 할게요. 할아버지가 했던 훈련. 저도 할게요. 저 짐승들보다 더 강해질 거예요. 그날부터 지옥이 열렸다. 교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간병기들이었다. 칠성파라 불리는 독고불패의 옛 부하들이 그녀의 스승이 되었다. 아가씨, 아니 훈련병 독고빈. 내 훈련은 간단해. 안 죽으면 강해지는 거야. 곰바우 원사가 거대한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타났다. 기초 체력부터 다시 다진다. 선착순. 저기 보이는 산봉우리 찍고 온다. 제한 시간 30분. 1초라도 늦으면 밥 없다. 독고빈은 토가 나올 때까지 달렸다. 폐가 찢어질 것 같았고 다리 근육이 끊어질 것 같았다. 곰바우는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다. 느려. 군뱅이냐? 저기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데 그렇게 기어갈 거야? 낮에는 곰바우와 함께 산을 탔고
오후에는 격투 귀신 최무술에게 살인 무술을 배웠다. 여자의 몸으로 남자를 힘으로 이기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관절은 평등하다. 급소는 누구에게나 있어. 최무술은 독고빈에게 젓가락 하나로 상대의 숨통을 끊는 법,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하는 실전 기술을 전수했다. 처음에는 샌드백도 제대로 치지 못했던 독고빈의 주먹에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맺혔다. 밤에는 표독한에게 정보전과 심리전을 배웠다. 상대의 눈을 봐라. 공포는 전염되는 거야. 내가 먼저 쫄면 지는 거다. 눈빛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익혀. 그리고 주말에는 저격의 신 한방해와 함께 사격 훈련을 했다. 총은 손으로 쏘는 게 아니야. 심장으로 쏘는 거지. 호흡을 멈추고 세상과 단절된 순간 방아쇠를 당겨. 독고비는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봄에 들어왔던 비쩍 마른 피해자 독고비는 사라졌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곰바우와의 대련 시간이었다. 곰바우가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예전 같으면 눈을 질끈 감고 맞았을 독고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동시에 곰바우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고 로우킥으로 오금을 걷어찼다. 천하의 곰바우가 휘청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독고빈이 곰바우의 목에 연습용 단검을 들이댔다. 죽었습니다. 교관님. 곰바우가 허허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거 진짜 괴물이 됐구먼. 이제 하산해도 되겠어. 멀리서 지켜보던 독고불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호수 같으면서도 그 안에 시퍼런 칼날을 품은 눈빛. 진정한 전사의 눈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훈련도 잠시였다. 세상 밖에서는 독고빈과 독고불패를 노리는 더 거대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층짜리 마천루 타이탄 디펜스 본사.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 기업이자 정계와 군을 쥐락펴락하는 검은 손의 본거지였다. 회장실. 악어 가죽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는 남자가 있었다. 타이탄 디펜스의 회장 강철구. 별명은 황금 독사였다. 그는 육장에서 구속된 박태산 중장과 추돈식 소장의 진짜 뒷배였다. 자신의 꼬리들이 잘려나가자 그는 분노보다는 흥미를 느꼈다. 독고불패라. 그 늙은이가 아직도 살아있었군. 강철구가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언론 플레이는 준비됐나? 예, 회장님. 인터넷 여론 조작팀을 가동했습니다. 독고불패 장군이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녀인 독고빈 하사가 사실은 부대 내에서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루머도 유포 중입니다. 좋아.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늙은이니까. 똥물을 뒤집어 씌우면 제풀에 지쳐 쓰러지겠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본보기가 필요해. 강철구가 인터폰을 눌렀다. 청소부들 불러. 어급으로. 오늘 밤 홍천으로 보낸다. 그날 밤. 홍천 안전가옥. 정막 속에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다. 표독한이 노트북을 보고 있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각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산 입구에 설치해둔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아닙니다. 이 움직임은 프로입니다. 독고불패가 읽던 책을 덮었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왔군. 몇 놈이나 되나? 12명. 장비는 열상 감지기와 소음기 장착 라이플. 민간 용병들 같습니다. 손님 맞이 준비해라. 독고불패의 명령에 곰바우, 최무술, 장폭파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독고빈도 침대 밑에서 자신의 총기인 K-의 소총 개조형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전율이었다. 용병들은 은밀하게 가옥을 포위했다. 리더인 스콜피온이 수신호를 보냈다. 진입. 보이는 즉시 사살하라. 창문이 깨지며 섬광탄이 안으로 날아들었다. 번쩍하는 빛과 함께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방 안은 비어 있었다. 어디 갔지? 그때 바닥 마루가 뜯기며 지하에서 곰바우가 튀어올랐다. 여기 있다 이 쥐새끼들아. 곰바우가 양손에 든 쇠파이프로 선두에 선 용병 2명의 헬멧을 박살냈다. 총을 쏠 틈도 없는 기습이었다. 매복이다. 사격 개시. 탕탕탕. 표. 소음기를 낀 총소리가 난무했다. 최무술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용병들의 팔을 꺾고 목을 졸랐다. 지붕 위에서는 장폭파가 미리 설치해둔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 3명이 마당에서 나가떨어졌다. 하지만 용병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의 베테랑들이었다. 전열을 정비한 그들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칠성파를 압박해왔다. 할배들이 힘이 장사네. 하지만 총알 앞에서는 평등하지. 스콜피온이 독고불패가 있는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독고불패는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어라 늙은이. 스콜피온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탕!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이 스콜피온의 총을 정확히 맞췄다. 총이 튕겨나가며 스콜피온의 손가락이 날아갔다. 크악! 어디야? 천장 환풍구 틈새였다. 독고빈이었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호흡을 멈추고 정확하게 적의 무력화를 노렸다. 스콜피온이 권총을 꺼내려 하자 독고빈이 환풍구를 뜯고 내려왔다. 그녀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스콜피온의 턱을 군화발로 걷어찼다. 2미터 거구의 용병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다. 할아버지를 건드리지 마. 독고빈이 쓰러진 스콜피온의 가슴에 총구를 겨눴다. 그녀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이 일렁였다. 비나. 독고불패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실전은 처음인 아이가 베테랑 용병 대장을 제압했다. 밖에서는 상황이 정리되고 있었다. 곰바우와 최무술이 남은 용병들을 묶어서 굴비 엮듯이 끌고 왔다. 이놈들 아주 독한 놈들입니다. 이빨 사이에 독약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살하려는 거 턱을 빼버려서 막았습니다. 표독한이 스콜피온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발신자 추적했습니다. 타이탄 디펜스 강철구 회장입니다. 독고불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강철구. 방산 비리의 몸통. 감히 내 집에 암살자를 보내. 이건 전쟁 선포다. 독고빈이 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가요. 놈들이 여기로 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놈들 안방으로 들어가요. 독고빈의 제안에 독고불패가 미소 지었다. 그래. 방어는 끝났다. 이제 공격이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뉴스가 뒤집혔다. 홍천 산장 무장 괴한 침입 사건. 예비역 장성 노린 테러인가? 하지만 이것은 독고불패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였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리고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표독한의 작전이었다. 동시에 독고불패 일행은 서울로 잠입했다. 목표는 타이탄 디펜스 본사 지하에 있는 메인 서버. 그곳에 강철구가 그동안 저지른 로비, 뇌물, 청부 폭력, 불량 무기 납품 내역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있었다. 작전명 타이탄의 몰락. 이번 작전의 지휘관은 독고빈 하사다. 독고불패의 선언에 칠성파 노장들이 모두 환호했다. 좋습니다. 하사님 명령만 기다리겠습니다. 독고빈은 지도를 펼쳤다.
타이탄 디펜스 본사는 보안이 철통 같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밤 타이탄 디펜스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립니다. VIP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우리는 파티 게스트와 웨이터, 청소부로 위장 잠입합니다. 독고빈의 눈빛은 예리했다. 1조. 곰바우 최무술 교관님은 주차장과 경비실을 장악하고 퇴로를 확보해 주세요. 라저. 2조. 장폭파 한방의 교관님은 옥상에서 감시 및 교란 작전을 맡아주세요. 필요하면 폭죽 좀 터트려 주시고요. 화려하게 쏴드리지. 3조. 할아버지와 표독한 교관님 그리고 저는 파티장으로 들어갑니다. 밤 8시. 타이탄 디펜스 타워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제계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강철구 회장은 연단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연설 중이었다. 우리 타이탄 디펜스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시각. 웨이터 복장을 한 독고비는 능숙하게 쟁반을 나르며 보안 요원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표독하는 웨이터장으로 위장의 보안실 CCTV 화면을 해킹하여 루프를 돌려놓았다. 독고불패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파티장에 나타났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다. 아니 저 사람은 독고불패 장군 아닌가? 테러 당했다더니 멀쩡하네. 강철구가 연설을 멈추고 독고불패를 노려봤다. 독고 장군. 여긴 초대받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노망이 나셨나 남의 잔칫집에 재를 뿌리러 오게. 독고불패가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재를 뿌리러 온 게 아니라 내놈 수의를 입혀주러 왔다. 강철구. 어젯밤 보낸 선물은 잘 받았다. 답례를 하러 왔지. 보안 요원들이 독고불패를 에워쌌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지금 독고빈의 신호와 함께 조명이 꺼졌다. 쾅! 옥상에서 장폭파가 터트린 폭죽 소리가 마치 폭탄 테러처럼 들렸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 독고비는 어둠을 틈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철구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비상구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앞을 곰바우가 막아섰다. 어딜 가시나 회장님. 우리랑 춤 한번 추셔야지. 에이. 이거 비켜. 다 쏴버려. 경호원들이 총을 꺼내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온 최무술의 발차기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한편 지하 서버실. 독고비는 레이저 보안 장치를 아크로바틱한 동작으로 피하며 메인 컴퓨터 앞에 도달했다. 표 교관님. 접속했어요. 오케이. 코드 뚫는다. 30초만 버텨. 그때 서버실 철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보안팀장과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거기 쥐새끼 꼼짝 마라. 독고비는 숨을 골랐다. 10대 1. 총과 칼을 든 거구의 사내들. 예전 같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입고 있던 웨이터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방검 조끼와 각종 전술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녀는 양손에 진압봉을 펼쳐들었다. 덤벼. 짧고 강렬한 한마디. 독고빈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타격은 번개처럼 매서웠다. 빡. 우당탕. 보안팀장의 팔을 꺾어 방패로 삼고 달려드는 요원의 명치를 가격했다. 뒤에서 오는 적은 뒤돌려 차기로 제압했다. 그녀는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담력, 곰바우에게 배운 파워, 최무술에게 배운 기술이 하나로 융합되어 폭발했다. 30초 후. 서버실 바닥에는 신음하는 보안 요원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독고비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USB를 뽑았다. 다운로드 완료.
그녀는 서버실 CCTV를 향해 비자를 그려보였다. 다시 연회장. 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고 있었다. 연단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떴다. 강철구가 정치인들에게 뇌물 상자를 건네는 영상. 불량 무기 부품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하는 육성 녹음. 그리고 독고불패 암살을 사주하는 통화 내용까지.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에이, 이게 뭐야? 끄란 말이야. 저거 가짜야. 강철구가 발악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나승리 군단장이 이끄는 헌병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철구, 당신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살인교사,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강철구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독고불패를 보며 이를 갈았다. 독고불패, 내가 감히 나를. 독고불패는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내가 아니라 내 손녀가 너를 잡은 거다. 대한민국 하사를 우습게 보지 마라. 강철구는 개처럼 끌려나갔다.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환호가 되었다. 독고빈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땀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독고불패가 손녀를 맞이했다. 임무 완료했습니다. 각하. 독고빈이 거수경례를 했다. 독고불패는 떨리는 손으로 답례했다. 수고했다. 나의 최고의 부하 그리고 최고의 손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칠성파 노장들도 눈물을 훔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것으로 거대한 악은 무너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입수한 서버에는 강철구보다 더 위에 있는 대한민국을 그림자에서 조종하는 검은 별의 존재가 암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독고빈에게는 군인으로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수호자로서의 길. 타이탄 타워의 꼭대기에서 독고빈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철원과 홍천의 붉은 별은 이제 서울의 밤하늘을 지키는 가장 밝은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타이탄 디펜스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깨트린 것에 불과했다. 서울 모처에 안가. 독고빈과 표독하는 압수한 강철구 회장의 비밀 서버 판도라를 분석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이게 뭐지? 독고빈이 물었다. 표독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최상위 보안 등급입니다. 대통령도 열람할 수 없는 코드 제로 파일. 강철구가 생명보험용으로 남겨둔 겁니다. 암호가 풀리고 화면에 뜬 것은 하나의 조직도였다. 타이탄 디펜스 위에 군림하며 대한민국 국방 예산을 주무르고 장성 진급을 좌지우지해온 그림자 정부.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드러났다. 국가안보실장 9,000명. 독고불패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9,000명. 그 늙은 구렁이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아시는 분입니까? 내 군 생활 평생의 라이벌이자 악연이다. 나는 군인을 전사로 키우려 했고 그놈은 군인을 정치 도구로 쓰려 했지. 결국 내가 옷을 벗을 때 뒤에서 웃던 놈이 바로 그놈이다. 9,000명. 현 정권의 안보 실세이자 군내 사조직 청룡회의 수장. 강철구는 그의 자금책에 불과했다. 그때 안가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독고불패가 수화기를 들었다. 오랜만이군. 독고 장군.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 9,000명이었다. 내 지갑을 털어갔더군. 강철구는 꼬리일 뿐이야. 자네가 판도라를 연 순간
자네와 자네 손녀는 국가의 적이 되었다. 국가의 적? 아니, 내 놈의 적이겠지. 대한민국은 내 놈의 사유물이 아니다. 아직도 낭만 타령인가? 오늘 밤이 자네들의 마지막 밤이 될 걸세.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안가 외부의 감시 카메라가 모두 먹통이 되었다. 놈들이 온다. 독고불패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 특공대 복장을 한 무장 병력이 안가를 포위하고 있었다. 경찰 특공대? 공권력을 동원했어? 곰바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놈들은 독고불패 일행을 무장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다. 비나, 선택해라. 여기서 죽을 테냐 아니면 저 포위망을 뚫고 놈의 목을 치러 갈 테냐. 독고비는 K1 소총의 놀이쇠를 당겼다. 전진합니다. 길을 만드세요. 제가 뚫겠습니다. 현관문이 폭파되고 최루탄 가스가 밀려 들어왔다. 방독면을 쓴 특공대원들이 진입했다. 사격 개시. 탕탕탕.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칠성파 노장들은 노련했다. 연막탄 속에서 곰바우는 괴력을 발휘해 특공대의 방패 대열을 무너뜨렸다. 최무술은 근접전으로 총구를 꺾고 관절을 제압했다. 독고비는 선두에 서서 퇴로를 확보했다.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의 어깨와 다리를 노렸다. 살상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도 명령을 받은 군인과 경찰일 뿐. 20방향. 뚫렸습니다. 나가요. 일행은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방탄 처리가 된 검은색 벤이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뒤따라오는 추격 차량들. 표독한이 노트북으로 교통 신호 체계를 해킹했다. 신호 바꿉니다. 3, 2, 1. 교차로의 신호가 모두 빨간불로 바뀌었다. 추격하던 차량들이 서로 뒤엉키며 충돌했다. 따돌렸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 어디로 가죠? 운전대를 잡은 장폭파가 물었다. 독고불패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5군단으로 간다. 나승리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새벽 5시. 5군단 사령부. 나승리 중장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상부에서는 독고불패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다. 군단장님, 정체불명의 차량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문 열어. 내가 책임진다. 독고불패 일행이 사령부에 도착했다. 나승리가 뛰어나와 격려했다. 각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장군. 자네 옷을 벗게 할 수도 있다. 상관없습니다. 군복은 명예를 위해 입는 것입니다. 쓰레기들을 지키려고 입는 게 아닙니다. 5군단은 요새가 되었다. 나승리는 예하부대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9,000명의 사병 집단이나 다름없는 수도방 위사령부 일부 병력의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고빈에게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다. 독고빈 하사. 아니, 이제 독고빈 소위라고 불러야겠군. 나승리가 임관 사령장을 내밀었다. 전시 특례 조항이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군단장 직권으로 현지 임관을 명한다. 자네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이제 병사가 아니라 장교로서 지휘관으로서 싸워라. 독고빈의 어깨에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달렸다. 소위 독고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급장을 만졌다.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제 진짜 지휘관이 된 것이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독고빈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작전명 심판의 날. 목표는 청와대 인근 지하 벙커 딥코어. 9,000명이 숨어 있는 곳이다.
독고불패가 작전 지도를 펼쳤다. 이건 쿠데타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방역 작업이다. 5군단 최정예 병력과 우리 칠성파가 연합한다. 선봉은 독고빈 소위, 내가 맡는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놈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전운이 감돌았다. 늙은 호랑이와 젊은 사자가 이끄는 군대가 서울을 향해 진격 준비를 마쳤다. 서울 종로구 북악산 자락.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하 요새 딥코어.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이곳에서 9,000명은 모니터로 5군단의 이동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친 늙은이. 정말로 군대를 몰고 올라오는군. 9,000명은 와인잔을 흔들었다. 상관없다. 여기는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내게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버튼을 바라보았다. 한편 5군단 특수임무대 불사조팀이 결성되었다. 팀장은 독고빈 소위, 고문관은 독고불패, 그리고 칠성파 노장들이 각 분대장을 맡았다. 진입로는 세 곳이다. 정문은 자살행위고 환기구는 너무 좁아. 우리는 놈들이 상상도 못한 곳으로 들어간다. 장폭파가 지하 하수도 도면을 펼쳤다. 과거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폐쇄된 지하 터널이 있다. 이쪽 벽을 뚫으면 벙커의 발전실로 직결된다. 작전 개시 시간 200. 독고비는 위장 크림을 바른 얼굴로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20대 초반의 젊은 특전사 대원들과 60대 노장들이 섞여 있었다. 기묘하지만 강력한 조합이었다. 우리는 오늘 역사를 쓴다. 두려운가? 아닙니다. 그럼 가자. 지옥 끝까지. 독고빈이 앞장섰다. 지하 터널은 악취와 쥐떼로 가득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오물을 헤치며 3km를 전진했다. 여기다. 장폭파가 벽에 소형 폭약을 설치했다. 쾅! 굉음과 함께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다. 벙커 내부의 발전실이었다. 침입자다. 비상.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벙커의 사병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9,000명이 키운 인간병기 쇄도우 부대였다. 감정이 거세된 살인 기계들. 쓸어버려. 곰바우가 M60 기관총을 난사하며 길을 열었다. 두두두두. 쇄도우 부대의 저항은 거셌다. 좁은 통로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비나, 엎드려. 독고불패가 소리쳤다. 독고빈이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자 그녀의 머리 위로 로켓포가 지나갔다. 쾅! 뒤따라오던 5군단 대원 2명이 폭발에 휘말려 쓰러졌다. 김하사, 박중사. 독고빈의 눈이 뒤집혔다. 내 부하가 죽었다. 놈들이 죽였다. 용서 못해. 독고빈은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이었다. 단검 2자루를 역수로 쥐고 적진 한가운데를 휘저었다. 적들의 총구가 그녀를 쫓지 못했다. 썩둑. 푹. 순식간에 5명의 쇄도우 요원이 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독고빈의 얼굴에 적들의 피가 튀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전진했다. 중앙통제실로 간다. 최무술과 표독한이 양옆을 호위했다. 하지만 중앙통제실 앞에는 거대한 강철 문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한 남자. 키 2m 10cm. 근육질의 거인. 9,000명의 보디가드이자 전직 용병왕 오우거였다. 재롱은 여기까지다 쥐새끼들아. 오우거가 거대한 철퇴를 휘둘렀다. 바닥이 박살났다. 곰바우가 나섰다. 저 덩치는 내 밥이다. 비나, 너는 안으로 들어가. 하지만 가라고. 할아버지 모시고 어서 가. 곰바우가 오우거에게 달려들었다. 두 거구의 충돌은 마치 덤프트럭끼리의 정면 충돌 같았다.
이 늙은이가 힘 좀 쓰네. 아직 젖 비린내 난다 이 새끼야. 곰바우와 오우거가 엉겨붙어 싸우는 사이 장폭파가 강철문에 특수폭탄을 설치했다. 폭파. 문이 날아가고 독고빈과 독고불패가 통제실로 진입했다. 그곳에는 9천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어서 와라. 독고 장군. 그리고 맹랑한 손녀딸. 9천 명은 여유로웠다. 그는 붉은 버튼 위에 손을 올렸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서울 시내에 설치해둔 EMP 폭탄이 터진다. 금융망, 통신망, 전력망이 마비되고 대한민국은 석기시대로 돌아갈 거야. 그 혼란을 틈타 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지. 미친놈. 권력에 미쳐 나라를 볼모로 잡았다. 독고불패가 지팡이를 꽉 쥐었다. 내 놈이 그러고도 군인이었나. 군인? 나는 지배자다. 대치 상황.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독고빈의 눈이 9천 명 뒤에 있는 거대한 서버렉을 향했다. 저거다. 표독한에게 배운 것이 떠올랐다. 모든 시스템에는 킬 스위치가 있다. 독고빈이 독고불패에게 눈짓을 보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조손이었다. 눈빛만으로 통했다. 지금이다. 독고불패가 지팡이를 던졌다. 지팡이는 창처럼 날아가 9천 명의 어깨를 꿰뚫었다. 크악. 9천 명이 비틀거리며 버튼에서 손을 뗐다. 그 틈을 타 독고빈이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바닥을 미끄러지며 경호원들의 다리를 사격했다. 탕탕탕탕. 정확한 조준 사격. 경호원들이 쓰러지는 사이 독고빈은 9천 명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9천 명은 부상당한 몸으로도 숨겨둔 권총을 꺼내 독고빈을 겨눴다. 죽어라. 탕. 총성이 울렸다. 독고빈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고통이 없었다. 눈을 뜨자 그녀의 앞을 막아선 넓은 등이 보였다. 아버지. 독고불패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독고불패가 무릎을 꿇었다. 안 돼. 할아버지. 독고빈의 절규가 벙커를 뒤흔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천하무적일 것 같았던 독고불패가 쓰러졌다. 독고빈의 이성이 끊어졌다. 으아아. 독고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9천 명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었다. 9천 명이 다시 총을 쏘려 했지만 독고빈의 단검이 그의 손목을 꿰뚫어 바닥에 고정시켰다. 독고빈은 9천 명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9천 명의 얼굴이 피떡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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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 멈춰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독고불패였다. 독고빈은 피 묻은 주먹을 멈추고 할아버지에게 기어갔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의무병 어디 있어? 괜찮다. 급소는 피했다. 독고불패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늙은 노장은 자신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훈장을 꺼냈다. 총알이 훈장에 박혀 있었다. 이놈의 훈장이 또 나를 살리는구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때 밖에서 곰바우와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오우거는 곰바우에게 패배해 떡실신이 되어 있었다. 상황 종료. 9천 명을 체포해. 나승리 군단장이 들어와 현장을 정리했다. 9천 명은 처참한 몰골로 끌려나갔다. 그의 야망은 지하 벙커의 차가운 바닥에서 끝이 났다.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딥코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9천 명과 그 추종 세력인 청룡회 장성 50여 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군 역사상 최대의 숙청이었다. 그리고 1년 후 강원도 철원 3사단 백골부대 연병장. 화창한 봄날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연병장에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휠체어에 앉은 독고 불패가 있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이제는 지팡이 대신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 위험은 여전했다. 그 옆에는 곰바우, 최무술, 표독한 등 칠성파 노장들이 정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들은 이번 공로로 명예훈장을 받았다. 사회자가 목청을 높였다. 지금부터 신임 중대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리고 한 장교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말끔하게 다려입은 전투복. 어깨에는 중위 계급장. 가슴에는 화랑무 공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독고빈 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1년 전의 그늘이 없었다.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독고빈은 단상 앞에 섰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중위 독고빈, 중대장 보직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독고불패는 떨리는 손을 들어 답례했다. 충성, 장하다. 내 손녀. 독고불패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매맞고 울던 하사. 세상이 무서워 숨으려 했던 소녀. 그녀가 이제는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당당한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취임사가 이어졌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내 부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부하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전우입니다. 내 등 뒤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병사들의 환호성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외침이었다. 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다. 아이고 우리 중대장님.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 왕대포. 아니, 이제는 출소해서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전 행보관 왕씨가 쭈뼛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독고빈에게 매일 사죄의 편지를 보냈었다. 독고빈은 그를 용서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으니까. 왕씨 아저씨, 생선이나 싱싱한 걸로 보내요. 우리 애들 먹이게. 아, 예. 최상급으로 보내겠습니다. 모두가 웃었다. 독고불패가 독고빈의 손을 잡았다. 빈아, 군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독고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약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악한 자에게는 칼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 흘리는 것.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너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 노을이 지는 철원 평야.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전우들의 실루엣이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세상의 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그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밤은 안전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린다. 피와 눈물 그리고 감동으로 써내려간 전설은 철원의 붉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